자, 이제 우리 310페이지 있는 부동산 이용 및 개발론인데요. 그 중에 특히 이제 부동산 이용, 일전에 부동산 이용은 거의 시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고, 이런 건 나중에 제가 문제 풀이할 때 딱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풀이했던 그 내용만 좀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 보시고 쭉 넘어가서, 320페이지의 부동산 개발론. 통상적으로 개발론 매년 2개 정도 보통 시험 나오거든요. 2개. 자, 나오는데, 우리 강의노트는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자, 일단 거기서 먼저 볼게. 개발은 이렇게 테마를 끊어서 보세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개발은 절대 동네 슈퍼 등을 만들 목적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대형 쇼핑몰 같은 게 있죠. 대형 아파트 같은 게 있죠. 그런 걸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조금 쉽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첫 번째, 개발은 장기간 이루어지니까 개발 과정, 이 순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과정과 그 다음에 위험, 이 2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특히 우리 좀 이따 하겠지만 총 7개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꼭 기억할 건 4단계하고 7단계 내용만 정리하시면 돼. 물론 4단계 제목이 좀 따지만 타당성 분석이고 7단계 마케팅입니다. 자, 위험은 특히 시장 위험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물론 법률상 위험도 있고 또 그 외 비용 위험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 위험이 가장 주 타겟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이겁니다. 두 번째, 개발은 실제 개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건요, 민간 개발 방식. 민간 개발 방식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지주가 직접 한다, 지주 자체. 두 번째, 업자가 돈이 없어, 개발 능력이 떨어져, 그래서 할 수 없이 합작한대, 업자하고. 그래서 공동 개발 방식. 세 번째, 아예 업자한테 모든 걸 맡긴다는 거. 뭘 맡기냐? 땅을 맡겨. 맡긴다 신탁이지, 신탁 대상이 뭐냐? 땅이다. 요 3개 차이를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보니까 항상 뭐든지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개발만 분명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 반대 급부인 보존 것을 비교합니다. 하는데 특히 이제 어떤 특정한 지역이 보존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분명히 피해 보게 돼 있어요. 피해 본 거에 대해서 반드시 국가는 보상해 주는데, 보상해 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TDR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이것도 있죠. 단락단락 끊어서 보셔야 돼. 전체 같이 묶기 시험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분리해서 공부하시면서 어떤 특정한 파트 어렵죠. 그 어려운 파트만 그냥 빼버리시라고. 이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여기 있는 1번부터 합니다. 자, 원래 정확한 말은 개발 과정과 위험 및 타당성 분석, 이렇게 이 책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에 있는 전공서적은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지만 우리 과정 중에 총 7단계인데 그 중에 4단계와 7단계 중요하죠. 이때 이 4단계 워낙 중요하니까 우리 책이든 모든 책들이 이걸 따로 띄어서 타당성 분석 별도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험도 아까 설명, 위험이 3개 있거든요. 제일 먼저 법률상 위험도 있고 비용 위험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이런 3개 위험이 있어요. 이 3개에 대한 특징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위험에 대한 어떠한 예가 어느 위험 속에 포함될 것인가, 또 위험에 대한 처리, 즉 대책이 뭐가 있을까, 이거 마시면 돼요. 자, 일단 그러면 우리 거기 있는 강의 노트 보니까요. 자, 노트 54페이지요. 자, 강의 노트 54페이지 갑니다. 자, 첫 번째 요건 그냥 순서는 이미 2번 나왔어.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굳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자, 다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아파트를 개발할 때 제일 먼저 생각을 먼저 하죠. 현재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창원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지어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합니다. 거기에 먼저 다른 말로 아이디어 또는 뭐 있습니까? 구상 단계. 즉, 내가 현재 창원 지역에
황토와 관련된 아파트를 지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너 실제 시장에 와서 확인해 보라는 거야. 뭐 시장 조사 해보라는 거야. 수익성이 있냐 없냐. 그래서 2단계 있는 제목을 잘 보시는데, 자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전 개발 가능성, 전 실행 가능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이 뭐냐? 예비적 사업 타당성이에요. 이런 건데요. 반드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면요. 앞에 보니까 요 말이 들어왔을 때면 요게 2단계, 2단계. 제가 좀 더 설명할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설명할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2단계는 뭐 한다고요? 단지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창호 나서 한 개 한 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 목적이 이 말입니까? 내가 와서 현재 이 지역에 수익성이 있냐 없냐 분석하는 거지. 나 현재 건물 지을 땅 없어요 현재. 그래서 어떤 중요한 말은 계략적인 개괄적인 수익성 검토를 한 거야. 절대 2단계에서는요 구체적인 이 말 쓰는 순간 다 틀린 거예요. 구체는 벌써 내 땅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와보니까 수익성이 있을 것 같대. 그럼 이제 뭐합니까? 건물 등을 지어줄 수 있는 땅이 필요하지. 3단계가 부지 모색 및 부지 구입이라고. 내가 건물 지어줄 땅 구입했어. 하면 이제 그 땅을 통해서 뭐합니까? 타당성 분석하겠죠? 그게 뭐냐? 4단계. 자, 이거 보세요. 4단계는 제목이 앞에 전 예비란 말을 뺀 거야. 빼고 개발 가능성, 실행 가능성 이 말 나와야 돼. 개발 가능, 실행 가능성 또는 사업 타당성이란 용어가 나왔을 때만 4단계 제목입니다. 시험은 절대 시험에서 이렇게 안 된다고. 2단계, 뭐 5단계, 단계란 말 안 씁니다. 그냥 바로 이 말 그냥 써버린다고. 응? 썼을 때 이게 어느 단계인지 아셔야 돼.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요 4단계에서는 뭐라는가 하면요. 요때 뭐 있습니까? 구체적인 분석한다는 거요. 저 같은 말 뭐 있습니까? 이때는 완전한 사업 타당성 분석, 완전한. 타당성을 분석한답니다. 자, 요때 이제 완전 타당성 분석하는데 완전한 타당성이 뭐냐 이걸 설명합니다. 자, 이거 분석할 때 원래 순서는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은 요 순서도 이미 시험 과거에 나왔던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부터 하는가 하면요. 지역 경제를 먼저 분석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시장 분석. 자, 시장 분석하는데요.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타당성 분석에서 마지막에 투자 결정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순서도 나 같으면 안 하겠어. 과거에 18일 시험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순서 나올 게 딱 저 두 개밖에 없어 앞으로. 그러니까 보통 시험 내면 이미 순서는 한 번 나면 다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나온 딱 두 개 있어. 그거 나중에 할 거예요. 그거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에 있는데 이걸 다 하지 말고 사실은 공부한다면 여러분들 요거 두 개 있지. 요거 두 개 구분. 차이점 구분하시고 마지막에 있는 요 말뜻 하시면 돼. 내용을 다 하지 말고. 자,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과연 이제 우리 오늘 밑에 1층에 보니 뭐 있어? 우리 1층이 이제 뭐 공사하고 있죠. 그게 될까 한번 따져보자고. 대충. 응? 첫 번째, 현재 지역 경제. 여기 있는 이 동네가, 응? 동네가 뭐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네냐, 죽어있는 동네냐. 또 주로 어떤 유동인구, 즉 계층이 많이 이동할 것인가. 또 주민들 소득이 얼마 될 것인가. 이런 걸 다 분석해야 돼요, 사실은요. 또 여기 동선이 현재 어느 동선을 많이 타고 있을 다 분석. 이게 지역 경제라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뭐 가정대표에서 현재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창원시 보니까 전체 경제 많이 떨어지죠 지금. 예? 그만큼 주민들 소득은요
떨어집니다. 또 한 야채 뭐 있습니까? 현재 특히 이 동네가 더 많이 죽었죠. 응? 많이 죽었다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장사한다면 이런 지역에 뭐 있으면 주로 고가 좀 음식점이죠. 가격이 비싼 가게 있으면 싼 가게 있습니까? 싼 거 어쨌든 싼 걸 훨씬 낫거든요. 이제 그런 걸 먼저 결정해 본다는 이게 지역적인 그 말이에요. 이 동네 현재 소득이 얼마 될 것이고 살아있는 동네 또 경기 어떻게 될 등등을 따져본다는 게 결국은. 그러면 좋다. 이걸 부동산 이제 접목해 볼게. 현재 창원을 보는 게 소득이 현재 2만 주민소득이 3만에서 3만 5천 넘어갔더라. 그럼 결국은 경기 좋아지는 거죠. 그럼 대부분 다 소득 올라가는 만큼 이 평소 큰 걸 선호합니까? 낮은 걸 선호합니까? 큰 걸 선호하지. 그래서 40평 아파트를 지어주겠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런 집을 짓는데 관연 시장이란 것은 뭔지 압니까? 우리 수요와 공급이 있는 곳이 뭐지? 시장이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분석해 보는 곳이 시장 분석이라고. 그래서 내가 현재 요 집을 1000세대 정도 요거 합니다. 이런 집 현재 나와 있는 공급량이 보니까 1000세대가 있더라. 근데 대충 얼마 필요한 거 보니까 500세대가 필요하대. 집 짓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지. 그죠? 대충 보니 앞으로 한 3000세대가 요구되어지더라. 그건 초과수요 된 거지. 그죠? 여기서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 다음 보니까 현재 이 정도면 내가 집을 짓는데 1000세대를 지어주겠다. 이렇게 결정한다. 이렇게 해요. 아파트라면. 자, 그런 다음에 분명히 이런 분석을 우리 회사만 하지 않고 옆에 다른 경쟁사 할 것 같아 보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했을 때 우리 요거 집을 지금 대충 몇 프로 정도 분양될 것인가 파악해 봐야 되죠. 그죠? 이 말은 뭐냐? 결국은 매매나 임대 능력이 얼마 될 것인가. 즉 한마디로 얼마 정도 분양될 것인가 파악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이 정도 한 80% 정도 분양될 것이다. 대충 뭐 있으면 800세대 분양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자, 그럼 타당성이 뭐니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집을 지었을 때 분양했을 때 나오는 수익이 얼마 될 것이고 비용이 얼마 될지 분석해 봐야 되지 이제. 그죠? 그래서 800세대 분양했는데 이때 보니까 2억 정도 분양할 것이다. 대충 들어오는 수익 얼마예요? 1600억이죠? 수익이. 근데 짓는 비용 얼마 들어갔냐 보니까 1100억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저는 500억 남는 거지.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투자할까 말 결정한다고. 분명히 이런 순서를 할 것 같아. 나 같으면 어떤 개발 사업이든지. 그래서 요거 타당성 있네 라고 판명되었어.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명. 자, 잠시. 요 분석은 누가 하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경제 관련돼 있는 전문가 분석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는 이제 보고서를 딱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한테? 자금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한테. 투자 이제 판단해야지. 앞으로 갈래 말래 판단한다고. 그죠? 그래서 판명되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는 이걸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됩니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순서를 분명히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가는데 자, 일단 재밌는 게 제가 어제 이제 뭘 봤는가 하면 수원 지역에 보니까 그러니까 밑에 5층까지는 오피스텔이고 그 다음에 20층까지는 뭔가 하면 이게 아파트야. SK 만든 건데 어제 이제 가보니까 오피스를 나왔다는 가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분양가는 지금 임대가는 같은 거야 지금. 실제 내가 봐서 뭐 내 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저 임대 주면 되니까. 30평이 얼마는가 하면 30평대가 7평대니까 아파트 보니 한 24평 되겠더라고. 한 2억 한 4,500대 되는데 실제 분양 주변 시세였던 이 오피스 분양해 보니까 이게 한 2억 4천대 전세 주면
똑같은 거죠. 나는 결국 뭐야? 실제 들어갈 때 돈은 뭐 필요 없습니까? 세금만 더하면 되거든. 자, 그럼 우리 세금 보통 오피스는 거의 4.5%죠. 응? 하여튼 그런데요. 요걸 주거용을 전환시키면 70% 환급받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실제 우리 대충 한 2%, 1.5%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결국 2억 4천조 1.5%면 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돈만 갖고 있으면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분양가나 지금 현재 주변 시발 전세가는 거의 같다면 이거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개 특징이 있어. 두 개. 첫 번째는 그만큼 그 지역에 뭐요? 주택이 부족한 거지.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부족한 원인 자체 두 개 있어. 실제로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이 사람 집을 사고 싶어 하는데 뭐요? 집값이 올라서 못 사는 사람이 있어. 반대 거꾸로 뭐 앞으로 집값 떨어지니까 집 안 사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있는 추세 봤을 때 전자면 구자입니까? 이 동네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집값이 떨어진다 생각되면 돈이 있어도 집 삽니까? 그런 추세가 훨씬 강한 것 같아. 내가 쭉 분석해 보니까. 이 말은 조만간 가면 결국 뭐요? 이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이건. 그래서 어제 가서 이걸 보고 이제 하여튼 좀 잘 아는 하여튼 투자를 한 사람이 있어. 자기가 한 개 했다면 같이 가자는 거야. 보고 살아면서. 실전 해보니까 한 2천만 있으면 사겠더라고, 이거. 충분하게. 중도 없지. 나중에 뭐 있습니까? 그냥 마지막에 그냥 바로 전세 주면 되니까. 가능하겠더라고. 근데 나중에 가면 뭐 마이너스거든, 이거.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근데 우리 보통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한 5년 정도 이 과잉 공급되면요. 5년 거의 쭉 내려간다고,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캐치할 게 그겁니다. 현재 보니까 집값 올라가서 결국은 이걸 질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그런 시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반대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반대 같아. 집값 떨어지는 게 오히려 뭐 집을 갖고 있는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세 들어가 있다가 확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겠다는 사람 많거든, 사실은. 지금 추세가. 그럼 이건 당연히 안 사야 되지. 그래서 그 분양 대행을 하고 있는 이 실장을 이제 팀장만의 이야기 보니까 얘는 그런 생각이 없지. 우선 파는 게 중요하니까. 하여튼 그런 이제 추세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조심하시라고요. 무조건 주변 시장 분양가하고 전세가 같다 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상을 보고 움직이시라고요. 그건 내가 봐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왔는데 밑에 1층인 곳에 지금 무슨 뭐 하던가 고깃집 하죠. 1층. 거기 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대패 삼겹살 또 뭐 이런 거 하던데 그 저가 연전 몰라요 지금. 아주 저가입니까? 저가면 대부분 다 요 주변 지금 거의 다 이 주거보다 상업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젊은 계층이 아주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30대가 이 보통 삼겹살에 대한 이 향수를 갖고 있는 분들 보통 30대, 40대 나름 50대는 밤늦게 안 먹는다고 절대. 50대도 늦게 먹습니까? 30, 40대가 꽤 많이 이 지역을 좌우하고 있냐 문제예요. 그걸 분석해 봐야 된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구가 이동되지 않은 것 같아. 가장 단체로 보니 뭐 있는가 하면 아침에 일찍 보면요. 그러니까 젊은 계층이 말하면 그만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아침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이 식당이 꽤 많아야 되거든요. 거의 없죠, 여기.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주말에 어떤 식당 한 데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젊은 계층이 없다는 소리예요. 한번 봐보자고. 몇 개월 뒤에 할 것인지. 나는 요거 보고 있어. 아마 장사를 뭐 이부지에 하는 사람 꽤 많겠지만요.
3개월 정도는 거의 건강히 버티거든요. 보통 이제 한두 달은요, 이건 수입원도 자기 수입 아닙니다. 요건 전부 다 인맥 관리야. 그러니까 기업하고 한두 달 만에 어떤 마이너스 보죠. 이건 진짜 그 사람 인간성 문제인 거야. 인맥을 진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보통 한두 달은 거의 다 이제 인맥 관리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걸 통해서 하면 3개월쯤 지나면 이제 단골 조금 좀 모인다고. 그래서 3개월부터 6개월까지 보통 이때 뭐 있습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는 구조라고요. 근데 요때 6개월 하면서 이게 플러스 되면 이제 그 다음 활성화 되는데 계속 마이너스 가죠. 더 이상 버틸 시간이 없다고 이게.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식당을 쭉 보니까. 하여튼 그런 특징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 사람 여기 밑에 그냥 대충 뭐 시설만 구조되어 보니까 조금 봐야 되겠어. 어떻게 이제 운영할 것인가. 근데 느낌상 이거 이상 갈 것인가는 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 진짜 아마 틀림없이 이분 들어온 게 월세가 싸게 들어온 것 같아. 위치상. 근데 이 위치에서는 이쪽에 통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앞에 이쪽 데려가지 안쪽 안 다니는 것 같아 보니 사람들이. 자동차 주로 많이 다니지 이제. 그러면 눈에 안 띌 거 아니에요. 그건 장기간 어떤 소문 등을 끌고 가야 되는데 장기 레이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요. 내가 봐선 그래 하여튼.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시험을 치면 돼. 요거 두 개 구분하셔야 돼. 무조건 나오던 다른 거 보지 말고 두 개 딱 나왔을 요 말 나왔을 때 뭐요? 없으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매매나 임대차 할 능력이 있는데 이 말 대신 경쟁력 유무라 쓰거든요. 쓸 때. 이런 거요. 그래서 이런 두 개를 가졌는데 이걸 자꾸 보려고 생각하지 마. 요거 나왔을 때만 시장, 없으면 시장성이야. 시장성에 설명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투자 결정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명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이걸 선택 또는 기각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왔으면 돼. 그러니까 내용을 다 볼래 생각하지 말라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난 이제 타당성 있다 판단했어. 이제 건물 지을 거야. 이제 지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뭐 있으면 돈 필요하지. 그죠? 그럼 5단계 자금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금융 단계야. 자, 이제 자금 끌어왔어. 건물 짓죠? 6단계 뭐야? 건설 건축 단계야. 자, 7단계 갑니다. 건물 완공을 되었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분양해야 되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분양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임대주든지 두 번째 매매. 그래서 7단계 제목이 뭐냐? 여기에 마케팅 이렇습니다. 쓸 때. 그래서 마케팅은 반드시 임대 아닌 분양인데 특히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면요. 매매보다도 있죠. 임대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임대 활동 언제부터 할 것이 이거 마시면 안 돼요. 하는데 할 때 항상 이거 뭐 있습니까? 초기부터 합니까? 후기부터 합니까? 그죠? 초기 단계부터 한다. 이 말이 중요하고 두 번째 임대 활동은 부동산마다 달라집니까? 아니면 부동산에 따라서 똑같이 합니까? 모든 종류의 부동산 똑같이 임대 활동합니까? 부동산마다 달라집니까? 네, 그런 게 시험 나와. 임대 활동은 부동산마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만 딱 정리해서 결론은 뭐냐? 저기 있는 2단계와 4단계 제목을 좀 구분하시고 4단계는 뭐 있습니까? 예, 중요한 게 시장과 시장성 차이, 투자 결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이 말만 기억하시라고. 더 이상 보지 말고. 자, 일단 이런 단계를 가졌어요. 자, 두 번째. 이제 단계에서 과정했으면 두 번째. 개발은 항상 장기간 이루어지니까 내가 알지 못한 위험이 있을 것이다. 위험은 크게 세 개 있어요. 어떤 거? 저기 있듯이 뭐 있습니까? 법률상, 비용, 시장면. 자, 우리 최근에 보니까 문제가 이게 워낙 시험에 많이 내다 보니까요. 더 이상 낼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짓 하는가 하면요.
우리 과거에 이것만 시험 나왔거든. 좋다. 여기에 대한 대책 뭐가 있니? 이게 시험 나왔다고. 근데 이건 내일말 딱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 어떻게 나오면 좋다. 이렇게 설명한 게 누구 집 자식이냐? 이런 위험 어떤 위험 속에 포함되니? 이런 걸 좀 장난치고 있어. 이건 굉장히 쉬워 사실은. 자, 법률상 위험입니다. 우리 법률상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법률, 공법이니 사법 등을 잘못한 거 있죠. 이 법률상이지. 그죠? 자, 우리 보통 법률상 위험은 주로 어떨 때 많이 발생하는 2단계입니다. 우리 개발 과정의 4단계 제목이 뭐예요? 4단계. 그 타당성이 있다로 판명되었어. 이제 어디 가야 됩니까? 시청, 구청 가야지. 나 이런 개발 사업 할 거야. 너 허가 내둘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청에서 뭐 이거 안 된대. 이러이러한 법 때문에. 그래서 올 수 있는 위험이 법률상 위험이지. 그죠? 그 해결 방식 깔끔하겠네. 거기 법 규정에 맞추라는 거야. 맞추면 지가 무조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말이 뭐냐?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쓰면 절대 법률상 위험은 올 수가 없어. 자, 그 다음 비용 위험. 개발 과정에 5단계가 자금 끌어왔지. 6단계 건물 짓는 거야. 자, 이 말 아닙니까? 건물 짓기 전에 건축비가 예상컨대 100억 정도 더 갈 예정이네. 건물 짓다 보면 자재비가 계속 올라가네, 이게. 그래서 거기다 결국 저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게 비용 위험이라고. 그 회피하는 방식이 뭐냐? 이 방식 아닙니까? 여기 있는 도급 건축업자가 있죠. 건축업자하고 그 다음에 개발업자가 협상하는 거예요. 야, 네가 보았더니 현재 100억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중간에 어떤 비용 등 올라갈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120억 줄 테니까 이 집 지어달라는 거예요. 계약했지. 한 무조건 얘는 뭐 있어? 이 돈 받으면 무조건 집 지어야 되지. 비록 이 건축비가 100억 나도 120 받는 거고 150억 나도 120 받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 곧 이게 최대 가격 보전 계약이에요. 계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시장 위험. 자, 시장 위험은 우리 개발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뭐죠? 마케팅이지. 이제 분양했어. 하니까 10% 분양됐네. 이건 바로 뚜껑 닫고 그냥 도망가야 되지. 그죠? 자, 그런 게 시장 위험이라고. 그러면 시장 위험은 가장 중요한 게 분양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 결국은 뭘 먼저 파악해야 됩니까? 이런 집을 지으면 대충 몇 프로 분양될 거 파악해봐야 되지. 미리 사전에.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게 뭐부터는 시장 분석을 먼저 합니다. 시장 분석 먼저 합니다. 자, 시장 분석하고 그다음에 시장성 분석한다고. 그죠? 마지막 가서 이제 투자 결정하거든요. 자, 중요한 거 아까 요 시장과 시장 분석했다고 그죠? 했는데 요 앞에 할 게 있어요. 자, 빠져먹었는데 다시 이거부터 합니다. 흡수율 분석부터. 흡수율이 뭐냐? 자, 다시 가볼게. 보세요.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 1000세대 정도 집을 지어준다면 몇 프로 정도 분양될 것인가 하는 게 흡수율이에요. 흡수율. 말 그대로. 그 한마디로 흡수율은 뭐 있습니까? 몇 프로 정도 분양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흡수율 분석 꼭 기억하시는데 얘하고 서로 비교할 게 있어요. 이건 시험이 꽤 많이 나오는 시험에서 서로 반대되는 게 뭐냐? 공실률이야. 공실률. 흡수는 분양된 율이야. 반대말 빈집이지. 그죠? 그럼 자, 흡수율은 요건 분석이 수요 분석이냐 공급 분석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흡수율은 분양된 거지. 수요 분석이야. 반대로 공실은 무슨 분석이죠? 빈집. 공급 분석이죠? 요거 아시고 더 중요한 말이 있어. 흡수는 꼭 알 게 있어요. 자, 잠시. 흡수는 이미 분양된 양이 중요합니까? 앞으로 분양될 양이 중요합니까? 나 아직 건물 안 지었잖아. 아니, 시장 분석은 이 마케팅, 건물 지어서 완공 후에 분석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4단계 벌써 분석한다고. 그지? 아니, 건물 안 지은 거요. 이런 건물을 지으면 앞으로 몇 프로 정도 분양될 것이 파악할 목적이지 이미 지어진 걸 분석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현재, 과거, 언제 분석.
언제 분석? 미래. 아니, 앞으로 이 지면 얼마 분양될 걸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를 가지고 뭐 있습니까? 뭐 과거 분석이니 현재 분석 쓰는 순간 다 틀린 거야. 미래에 있는 미래 추세 분석입니다. 그런데 잠시만. 예, 얘는 항상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다시 보세요. 내 집이 80% 분양될 거래 판단해주죠. 그럼 뭐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나하고 비슷하게 지었던 집이 이미 있어. 걔가 과거에 몇 프로 정도 분양했기 때문에 나도 앞으로 얼마? 그죠? 예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근거는 반드시 무슨 언제 분석? 과거 분석을 근거로 해서 궁극적 목적 언제 분석할 목적이요? 여기로 가야 돼. 미래 추세 분석할 목적이다. 이렇게 가시라고. 여기 다예요. 비록 우리 강의 노트 밑에 다른 내용이 있지만 그건 그냥 버리시라고. 예? 나중에 문제 풀면 되니까. 요거까지 마시면 안 돼. 문제에서. 자, 지금부터 물론 우리 그 강의 노트 잠시 가볼까요? 자, 64페이지 갑니다. 54페이지지? 예, 보니까 첫 번째 갈로 2번 예비적 정개발 가능성계는 단지 뭐예요? 개괄적 수익성 검토지. 자, 4단계 사업 타당성 분석은 완전한 사업 타당성 분석인데, 자, 지금 쓰고 있는 완전한 사업 타당성 잠시만요. 제가 하나 빠져먹었네. 여기서 뭐라는가? 완전한 사업 타당성 말이 이거 아닙니까? 얘는 우리 부동산은 원래 기술경제법 3개 있죠. 그러니까 기술적 사업 타당성, 법률적 사업 타당성, 그다음 뭐요? 경제사업 전체를 다 분석한다는 거예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서 경제적 사업 타당성 분석을 따라해보는 이런 순서 나오는데 이 순서를 다 보지 말 필요 없어요. 요거 마시면 안 돼, 3개만. 그래서 우리 거기에 설명이 그 말이죠, 그죠? 구체적 분석, 기술, 경제, 법률 모든 걸 하되 가장 중요한 게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갑 1번 보니까 뭐 있습니까? 이런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는 다는 보지 말아 이거지. 다만 거기 기억, 니은 비교하셔야 되지.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차이 하셔야 됩니다. 수요 공급 나오면 시장. 반대로 뭐 있습니까? 예, 매매나 임대될 가능성 나오면 예, 시장성. 타당성 분석은 개발사업의 최종적인 수익성 여부를 판단해서 그 결과 동그라미 2번처럼 뭐 있습니까?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진다 하더라도 이걸 선택 또는 기각할 수 있는 거지. 7단계 보니까 예, 가장 중요한 임대활동인데 언제부터? 초기부터 한다. 그래서 부동산 종류에 따라 임대활동은 달라진다 했는데 그 밑에 기억, 니은 그냥 넘어가시 이코노미 갖지 말고 그러한 예점 결국 뭐 있습니까? 임대활동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요. 개발 위험은 보니까 뭐 있습니까? 예, 법률적 위험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땅을 쓰는 거죠. 비이용 위험은 최대 가격 보전 계약이고 3번에 뭐 있습니까? 시장 위험에 대해서는 흡수율 분석 말씀한 돼요. 얘는 구체적 분석에서 수요 분석인데 그 뒷말이 중요한 거죠. 과거 분석을 근거, 즉 통해서 궁극적 목적, 미래에 있는 추세 분석할 목적 이 말 말씀하면 돼요. 자, 나머지 밑에 내용 그냥 넘어가서 하자 없습니다. 자, 문제를 풀게요. 문제. 자, 문제 보니까 저기 있는 26번부터 이 순서가 2번 시험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냥 넘어가자고 이제 뭐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그 다음 27번 가자고요. 중요한 건 거기 키워드 뭐예요? 계략적인 수익성 나있지. 나오는 순간 뭐라고? 예비적 사업 타당성. 자, 28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경제적 타당성. 넘어갑니다. 자, 가보니까 29번 갑니다. 자, 29번은 타당성 분석 결과 비록 동일하 할지라도 개발업체에 따라 채택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요거 묻는 거죠, 요거? 그지? 요네요. 자, 30번 갑니다. 뒤에 뭐 나와 있어? 수요 공급 난 무슨 분석? 시장, 오케이. 시장 분석. 31번. 뒤에 수요 공급이 있어? 없어. 무슨 분석? 시장성 분석. 물론, 매매나 임대될 가능성 나 있죠, 죠? 키워드가. 자, 32번 갑니다. 따라서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동일한 개념, 다른 개념? 오케이. 다른 개념이지. 그죠? 뒤에 수요 대체성 및 경쟁 부동산 공간적 분포. 이건 경쟁력 따져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 무슨 분석? 예, 시장성 분석. 여러분들 수요 공급 이 말입니다. 현재 얼마 정도 살 사람이 있고 나와 있는 공급량이 뭘 따져보니 곧 이게 수요 공급 시장 분석이고, 그 시장 수요에 대한 대체성. 이 집 말고 딴 집 살 수 있냐, 이건 경쟁 아닙니까? 그죠? 경쟁력 곧 이건 다른 시장성이야. 오래 아시고요. 33번. 자, 임대할 때 언제부터 한다? 초기 34번 갑니다. 쇼핑센터나 대규모 사무실 건물의 중요 임차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 대형 건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미리미리 임차를 모집해야 되지. 그러면 공실에 적은 결과 위험이 적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자, 35번, 36번 갑니다. 35번은 우리 과거에 시험 날 때 이게 뭐를 하는지 압니까? 민감도 분석 1한 1 시험 나왔어. 잠시. 우리 지난주에 했어. 민감도는 이 말 아닙니까? 어떤 원인이 변하면 그 결과체 변화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지역에 뭐 도로가 떨어진다면, 아니면 여기 임대수입이 떨어진다면, 아니면 세금이 올라간다면 그 결과 이 건물 전체에 있는 수익이 얼마 들게 따져보는 게 어디 민감도라고. 근데 거기 뭐라 했어? 공급된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되는 비율, 이 말 소비된다, 분양되는 비율 아니야. 분양률 같은 말, 흡수율. 그지? 흡수율. 따라서 36번 갑니다.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 목적 언제? 그지? 내가 잘못했네, 이거. 과거 및이 아니고 무조건 뭐야? 미래 추세 분석이지. 과거 및 현재 빼버리고 미래 추세 분석. 자, 그 다음에 37번요. 개발 4번, 이런 위험이 있다. 이건 나무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보라고. 왜? 뭐 큰 의미 없으니까, 그죠? 38번 갑니다. 자, 이자율 변화, 시장 침체. 이건 이 어떤 위험이죠? 시장이지, 그지? 39번. 법률적 위험에서 토지 이용 규제 같은 공법, 사법. 공법. 소유권은 사법. 우리 과거에 진짜 야백 시험청이 뭐냐? 야백 시험청이 뭐냐? 이걸 반대로 시험 냈어. 이용 규제 같은 사법, 뭐 소유권 공법. 이건 야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야비한 걸 다시 한 번 더 시험 냈더라고. 응? 자, 그 다음 40번요. 토지 이용 계획을 확정한다. 뭐서? 법률적 위험이지? 위험을 제거할 목적이죠. 자, 41번은 그냥 너무 가볍게 갑니다. 개발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 매수한 자의 시장 위험은 개발 사업이 완성되면 점점 위험이 작아지겠지. 그죠? 네, 그래 작아진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책을 쭉 넘어가서 321, 22 넘어가서 22페이지. 맨 밑에 있는 2번 부동산 개발 과정. 잠시. 요 내용은요, 우리 책은 이까지 보셔야 돼. 우리 책은 좀 분리되어 있던데, 그래 보지 말고 있죠. 333페이지까지. 322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가 요 내용이에요. 전체가 한 테마에 이게, 요 테마를 딱 묶어보시라고. 자, 갑니다. 자, 323페이지. 자, 갈로 2번. 예비적 사업 타당성 해서 거기 있는 줄 끊으시는데 뭐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제일 끝에 계략적, 둘째 줄 수익성 검토. 자, 갈로 4번 갈로 3 맨 밑에 줄 구체적 분석. 뒷장. 갈로 1번 날려보내고, 갈로 2번 타당성 분석 내용 나 있는데요. 그것도 읽지 말고, 갈로 3번 개발 사업의 채택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동그라미 2번만 기억해서 그냥 버리세요. 관계없으니까. 갈로 5, 갈로 6번 그냥 가감히 버리시고, 갈로 7번 갑니다. 마케팅 단계. 자, 마케팅 단계는 중요한 말은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임대활동은 개발의 초기부터 이루어진다. 그래 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 3번 묶으셔.
2번, 3번 묶어서 요 말씀 넣으셔. 임대할 동안 부동산마다 달라진다. 이게 그 말이에요. 2번, 3번이 지금 중요한 거 아니. 그러한 예 때문에 그 결과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임대할 동안 달라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저는 넘어갑니다. 뒷장 가보니까 326페이지. 자, 거기 갈로 1번 개발 위험 있죠. 갈로 1번 법적 위험. 자, 크게 뭐 의미가 있지만 법률 관련된 게 있죠. 그거 보시면서 다만 좀 정리할 건 뭐가 있는가 하면요. 동그라미 1번에 니엄반 중간 사전에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토지를 쓴다. 사용한다. 요거 아시고. 밑에 있는 갈로 2번 갑니다. 갈로 2번 시장 위험이 있다. 그죠? 5척 가볼까요? 동그라미 1번 뭐 나와 있습니까? 그 뭐 나와야 돼? 수요 공급. 2번은 뭐 나와 있죠? 시장성 나와 있죠. A번에 두째 줄 끝에 있네. 매매되거나 임대될 능력. 그래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흡수율 분석. 자, 흡수율 분석은 설명은 많지만 그냥 넘어가고요. 뒷장에 뭐 있습니까? 328페이지 거기 있는 C번입니까? 첫째 줄 보면 둘째 줄 보이죠? 과거 현재 추세를 파악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미래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갈로 3번 비용 위험. 동그라미 2번 굵은 글씨만 최대 가격 보전계약 체결한다.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요.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이 있는데, 자, 그냥 그대로 그냥 샥 넘어가세요. 어디까지 넘어가면요. 저기 있는 331페이지로 가세요. 나머지 앞에 읽지 말고. 자, 331페이지 보니까 동그라미 2번 타당성 분석 구체적 절차가 있죠? 있는데, 자, 그 말이 요거. 원래 앞에 제가 넘어간 건요, 이런 거면 요거 3개 묶어서 하나 묶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하지 말고 그건 알 필요 없으니까. 자, 여기서 이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요거 2개만 정리하시면 돼. 자, 그래서 뒷장 가보니까요, 332페이지 동그라미 2번, 3번이 있지. 거기 제목만 딱 기억하시라고. 시장 분석은 기업의 수요 공급 분석. 동그라미 3번 시장성 분석은 이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분석. 요거 마시면 돼. 자, 여기 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개발 내용은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공공개발과 반대 뭐 있습니까? 민간개발 방식 2개 있어요. 근데 이때 보니까 우리 이미, 자, 다시요. 요 2번 지워갈 거거든요. 개발 내용과 관련된 것은 내려보시라고요. 국가가 하는 게 우리 보통 공공개발이죠. 반대로 뭐 있습니까? 민간 하는 게 민간개발이에요. 근데 공공개발은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이거 아닙니까? 민간 경제에 맡겨두었을 때 민간이 할 수 없는 거,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누가 개입한다? 국가가 개입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럼 이게 다른 말 공공개발인데, 참고로 이건 우리 앞에 벌써 했습니다. 어디에서? 정책에서. 환지와 매수. 공영개발은 무슨 방식? 매수. 토지구역 증사업은 환지에서 벌써 했다고, 이걸.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공공이나 공영개발하면 절대 이제 뭘 보는가 하면요. 자, 잠시 문제를 바로 풀게요. 자, 문제 갑니다. 저기 있는 46번. 요걸 먼저 하셔야 돼. 그렇게 보통 시험 나오거든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시장 기록을 통한 토지 자원의 최적 배분이 어렵다. 문제 있다. 그래서 개입하자. 누가? 국가가. 그렇게 하시면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영 또는 공공개발이죠.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얘는 아마 그냥 그렇게 문제 푸시라고요. 자, 중요한 건 지금 하고 있는 민간 개발 방식이 중요해요. 자, 들어가 볼게요. 이제 보세요. 자, 민간 개발 방식은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이제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있는데 여기 이 땅에다 개발할 목적인데, 자, 첫 번째 주인이 직접 개발할 수가 있지.
있는데 땅 주인한테 돈이 없어. 그러면 업자하고 합작할 수 있어? 이런 걸 지주 공동. 아니, 업자는 모든 맡긴다. 맡긴다 신탁이야. 맡긴다 생각이 뭐냐? 땅이야. 그래서 토지 신탁이라고.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주가 직접 한다. 지주 자체 해결 방식. 지주가 뭐 있습니까? 공동으로 한다. 지주 공동 결부 방식. 마지막에 토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자, 일단 이 지주 공동은 다시 크게 이게 원래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두 개만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첫 번째 뭐가 있냐? 덩가 교환식, 교환 방식. 그 다음에 사업수탁 방식. 사업수탁. 같은 말 위탁. 근데 덩가란 것은 이건 다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공사비 대물 변제. 두 번째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가볼게. 이제 잘 보세요. 컨트롤 먼저 아셔야 돼. 지주 자체란 것은 지주가 모든 걸 하는 거지. 그럼 결국은 자, 요거만 하시면 되지. 모든 권리, 위험, 수익, 비용 등등은 전부 누구 거다? 이거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반대로 지주 공동은요. 지주 공동은 자, 요 개념 아셔야 돼. 실제 시험 아무리 나올 거예요. 지주하고 결국은 지주가 현재 노하우가 떨어지는데 돈이 없을 때 일단 공동 말 뜻이 뭐예요? 지주하고 누구하고? 개발업자지. 지주를 뭘 제공합니까? 토지를 제공하지. 업자는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여말 나눈 수가 무조건 지주 공동이야. 제공해서 부동산 등을 개발한 후에 나오는 수익은 어떻게 합니까? 네? 수익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배분하냐고. 네? 방식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야, 이제. 방식에 따라서. 자, 일단 덩가 교환식을 먼저 합니다. 그럼 덩가란 말은요, 우리 원래 이게 영어로 이 말이 있는데 이게 일본식으로 넘어가니까 결국은 바뀐 거예요. 동일한 가격이야. 앞으로 덩가란 말이 이 부동산에 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 덩가 교환 설명할게. 요거. 자, 현재 땅을 갖고 있는 지주가 뭐를 제공합니까? 땅을 주고. 그 다음에 업자가 자, 이 개발업자가 이렇게 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지었어. 짓고 난 다음에 이걸 나중에 뭐 있습니까? 개발 후에 지분 형태로 뭐합니까? 배분받는다, 분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주하고 업자가 전체 투자 금액 중에 보니까 얘가 3분의 2 투자이고, 그러니까 얘가 뭐 2 정도 하고 얘가 1 했다면요. 전체 지분이 3분의 2가 지주 거, 3분의 1이 뭐 있으면 업자 거에 되겠다죠. 이렇게 하는 방식이라고. 그런데 요건요, 이 간단합니다. 자, 이 말 따라가면 돼. 자, 우리 이런 경우 있죠. 이 아파트 지을 때 하청업자가 있지. 공사에서 비용 들어갔지. 비용을 뭐요? 아파트 대물 물건 받는 거야. 얘를 뭘 받는 거요? 돈으로 받는 그 차이라고. 그걸 아시면 돼. 그러니까 건물 등을 지어준 후에 뭐 대물 물건 받는다면 대물 변제고, 돈을 받는다면 이건 다른 말로 공사비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입니다. 자, 그다음 요게 사실 꽤 시험 많이 낼 것 같아. 요거 두 개가 요거 두 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수탁. 수탁은 맡기는 거야. 위탁 맡기는 거야. 뭘 맡기냐? 이걸 자꾸 생각하라고. 사업권을 맡긴다고. 얘는 뭘 맡깁니까? 다른 거야. 땅을 맡기는 거는 사업권, 개발할 수 있는 권리 맡긴다고 이게. 자, 가볼게요. 이 말입니다. 다시 볼게요. 보세요. 자, 땅을 갖고 있는 지주가 있죠? 우리 이걸 보통 뭐라 합니까? 다른 말로 위탁자지. 그죠? 맡기는 사람이니까. 요걸 가지고 이 업자한테, 우리 개발업자가 있죠? 얘를 보통 뭐라 합니까? 다른 말로 신탁회사, 그죠? 수탁자. 또는 신탁회사지. 회사한테 맡기는데 이걸 잘 구분하시기 이겁니다. 맡길 대상이 뭔가 하면 사업, 즉 개발권만 이렇게 넘어가. 이걸 보통 집 지을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기 집 지을 때 많이 하는 방식인데,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말이에요. 소유권이 과연 누구한테 있냐 묻는 거요. 항상 읽고 가셔야 돼.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분이 반드시 아파트 대출 개발할 때 대출 명의도 무조건 소유권자예요. 소유권자 명의로 한다고, 그죠? 분양도 반드시 소유권자 명의로 하게 돼 있다고. 그죠? 자, 현재 보니까 우리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얘한테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모든 걸 갖고 있는데, 다만 이 건축업체 나 이런 집 지어 돌라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얘가 집 짓겠다, 그죠? 집 지면서 이런 돈을 갖다 주겠다, 그죠? 주면은 요 건물 완공하지 이제. 하면 완공된 집을 이렇게 넘겨주겠다, 그죠? 줄 거 아니에요. 대신 얘는 뭐 있습니까? 건물 지었던 만큼 뭘 받습니까?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 요거 두 개를 꼭 구분하셔야 돼. 두 개를. 자, 얘는 모든 걸 누가 한다고? 지주지? 수익도 누구 몫이요? 지주. 돈도 누구 명의? 개발도 누구? 지주죠. 자, 얘는 현재 보니까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 지주. 대출도 지주. 그 다음에 분양도 지주. 그 다음에 개발은 누가 해? 업자지? 수익은 누구 몫이에요? 수익은 누구 몫이에요? 아,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 그래서 반드시 수익도 예명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자, 그런데 토지신탁이란 것은 좀 다르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토지신탁. 다시 가볼게요. 자, 토지신탁.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위탁자지. 자,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은 수탁자, 신탁회사. 그냥 같이 연결할게요. 신탁회사가 있어요. 있는데, 잘 보세요, 이제. 넘어갔지. 뭐가 넘어갔어? 땅이 넘어갔어. 땅이 넘어간다.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토지와 관련돼 있는 뭐가?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간단 말 똑같다, 이게. 그럼 이제는 여기 있는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 누가 있어? 저기 신탁회사지. 그 다음에 대출은 누구 명의로 해? 그 다음에 분양도 누구 명의로? 얘 명의로 합니다. 대신에 물론 얘는 개발한 저기 소유권 넘어간 만큼 나중에 이익이 발생되면 너한테 이걸 주겠다라고 이 약속한 정서, 수익 정권을 발행한다고. 정권을. 그러면 이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이제 누구 거요? 누구 거? 둘 다. 수익 정권 발행했잖아. 그죠? 이거 큰 의미 같지만 그냥 넘어가시는데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 이 두 개 차례 구분하셔야 돼. 토지가 소유권 넘어간 거예요. 이 소유권 있어. 개발권 넘어갔다. 그러니까 요 속에 답이 다 있어. 요 제목 속에. 자, 오답. 일단 아마 요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겁니다. 신차지와 차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은. 자, 이렇게 했으면 우리 강의 노트에서 있는 내용 좀 정리할게요. 자, 강의 노트 가볼게요. 자, 50
예, 6페이지. 여러분 거기 재개발 방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크게 4개가 있지. 이건 가볍게 넘어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보전과 수복과 개량과 철거인데 개량은 뭔지 알죠? 우리 리모델링 같은 게 있죠. 그런 게 이제 개량이고 핵심이 뭐요? 핵심이 기존 시설 확장 개선이야. 보전과 수복은 둘 다 하자를 제거하는데 잘 볼게 보전은 뭐 있습니까? 거기 핵심이 있어요. 얘는 앞으로 발생할 하자 보수를 미리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 하자 제거야. 수복은 이미 발생한 하자만 제거시키는 거예요. 이건 사후적 하자 제거거든요. 그래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이 57페이지요. 자, 57페이지는 잘 볼게. 이제 거기서 내용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주 자체는 아까 설명했지만 모든 건점 지주권에 그래 아시고 두 번 지주 공동 나이지 키워드 나 있죠.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업자는 뭐 있습니까? 노하우 제공 이 말 나오죠. 지주 공동입니다. 그 다음에 동함 1번 덩가 교환 방식은 반드시 뭐가 나 있습니까? 지분 형태로 배분한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 형태로 배분한다 이 말을 기억하시고 기억 니은 읽어보시고 자 동함 3번 갑니다. 사업 수탁 방식은 잘 보셔야 돼요. 건물의 설계, 완공, 관리, 운영 이 말은 개발을 누가 한다? 업자가. 그 다음에 니은번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명의? 소유자 명의. 즉 이 말은 주체 소유자지. 소유권 변동이 있어? 없죠. 그 다음에 현재 건물의 소유권 누구한테 갑니까? 업자한테. 업자이지. 소유자한테 그죠? 이익도 누구한테 간다고? 소유자. 자 토지 신탁 갑니다. 신탁이란 것은 중요한 것은 소유권 넘어가죠.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수익 증거 발행합니다. 예, 그런 결과 니은번 개발 사업 주체 및 개발 비용 부담, 개발 후에 분양 등은 전부 다 누구 명의? 업자 신탁에서 명입니다. 자, 그래 아시고 신차증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마시면 되겠네. 최근 신차증 그 시험 안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문제를 좀 풉니다. 문제. 자, 문제 보니까요. 어디를 보는가 하면 42번. 여러분 우리 거기 사실은 이건 가볍게 할 건데 이 섹터라는 게 섹터란 말 일본식 용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개발업자 개발업자. 제1 개발업자, 제2, 제3 개발업자가 있어. 제1은 공공, 제2는 민간, 제3은 민간 공공 합작이야. 제1 공공, 제2 민간, 제3은 민간 공공 합작. 그래서 그거 뭐라 했습니까? 민간은 자본과 돈과 기술 제공하고 공공, 정부는 뭐 행정 업무 담당 합작이지 이거. 그 제3 섹터 또는 제3 개발업자. 자, 43번. 이거 뭐라 했습니까? 현재 시설 그대로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 요인만 이거 이미 하자 발생했네 이거. 그거 뭐 됩니까? 예? 수복이라면 일본식 용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회복. 수복 같은 회복이야. 원래 상태 회복한다 이 말 뜻이거든요. 자, 44번. 환지 방식 우리가 이미 했죠. 그죠? 환지는 개발 후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까? 파는 거요? 돌려주는 거지. 재분배한다 이거지. 매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죠? 자, 45번. 매수와 환지를 짬뽕했던 무슨 방식? 혼합 방식. 자, 47번 갑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협의와 보호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뭐요? 이건 이렇게 봐요. 매수입니까? 환지입니까? 다시. 매수 환지요. 매수지 이거. 환지는 돌려주지 않습니까? 보호상 필요했어. 이거 없잖아. 그지? 그 매수란 건 우리 공영 개발입니까? 토지구역 정사업이야. 공영이지. 토구정은 뭔데? 환지 방식 아니에요? 우리 앞에 우리 정책했어 이거? 네, 오늘 48번 간다고 이제. 48번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이 말은 사업 시행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지. 그 대신 업자가 모든 위험이 높고 그래서 위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이게 뭐라고? 지주 자체. 자, 49번요. 잘 보세요.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소유자와 개발업자는 분산할 수가 있다. 분배되네 보니까 이거 무슨 방식이에요?
동가 교환 방식이지. 자, 잠시만요. 여기 보세요. 그 말 나왔을 때 이걸 쓰다 잡고 이걸 쓰다 잡어. 아니, 분산된 거 아니에요. 지주 공동 아니야. 공동 잔여로 이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그지? 굳이 등값을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건 얘가 책임진다. 이건 지주 자체고 분산된 내면이 결국 공동 아니면 벌써. 그러니까 요 답만 굳이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 나오면 결국은 이렇게 둘 다 혼용해 쓸 수 있다 생각하시라고. 응? 자, 그 다음에 50번 갑니다. 핵심이 뭐 있습니까?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업자는 뭐 했어? 노하우 제공이지. 요거 나온 순간 뭐 써야 돼 이제? 지주 공동이지. 자, 51번요. 자, 사업 시행 전 건설회사이지만 이익은 소유자한테 그 넘어가더라. 사업만 한 거지. 누가? 업자가. 나머지 몽땅 누가 가져갔어? 이거 무슨 방식? 사업 수탁. 오케이. 52번요. 52번. 소유권의 형식은 넘어갔네. 신탁에서 벌써 무슨 방식? 토지신탁. 53번요. 토지신탁과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 같습니까? 네? 다른 거지.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은 무슨 방식? 신탁. 이전 안 되는 건 사업 수탁. 토지 소유자,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 이건 무슨 방식? 사업 수탁이지. 그죠? 그래서 이건 다른 거죠? 동일한 게 아니라. 자, 54번은 그냥 가볍게. 신차진 이거 마시면 안 돼. 딱 한 개만요. 토지는 무상양도야. 건물은 무조건 유상양도야. 그 말 딱 한 개만 기억하시라고. 토지는 무상양도, 건물은 유상양도. 이건 앞에 제가 2월 때 했어요. 그냥 가볍게 그런 정도 있다 보시고. 이건 과거 12회 때 딱 한 번 시험 나온 거거든, 사실은.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책에 있는 내용 정리할게요, 이제. 예, 자, 책 보시는데 333페이지, 334페이지. 4페이지. 자, 거기에서 동그라미 2번 재개발 중에서 박스안에 보전과 수복이 있죠. 자, 보전 핵심 앞에 나와 있죠. 아직 노후 불량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수복은 뭐예요? 첫째 줄 끝에 있죠.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하는 거지. 구분됩니까? 그거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36페이지 갑니다. 337페이지 7페이지. 갈로 4번 자체 개발 방식. 갈로 1번 자체 개발 방식에서 예, 그 동그라미 1번 개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갈로 2번 지주 공동 개발 방식 나와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 마시면 되겠죠? 토지 소유자는 토지 제공하고 투자자는 뭐 있습니까? 설명축 돼 있죠? 그 말 한마디로 묶어서 뭐 있습니까? 노하우 제공 생각하시면 돼. 노하우 제공. 양갈로 5번 주요 개발 방식에서 설명 많지만 그냥 쭉쭉 넘어가 뒷장 가볼까요? 갈로 2번 신차지 방식이 있죠. 다른 거 보지 말고 동그라미 3번만 줄 거 나오세요. 토지는 무상 반환 양도고 건물은 시가 양도입니다. 자, 밑에 맨 밑에 갈로 4번 토지 신탁 있죠. 얘는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예. 동그라미 2번 기억이 있죠. 형식상 소유권 이전 있죠. 이거 마시면 안 돼. 그래 아시고 그냥 넘어가자고. 나머지 필요 없으니까. 자, 쭉 넘어가 갈로 5번 사업수탁 방식. 사업수탁도 동그라미 1번, 2번 둘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41페이지 갈로 5번 덩가 교환 시간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 그러니까 첫째 줄 보시라고.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업자는 자금을 부담하죠. 두 줄 끝에 뭐 있습니까? 투입 비율에서 분배되는 방식. 이런 거 마시라고요.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예, 저기 있는 342페이지 개발과 보전 요거 할게요.